2월 22일 토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장 끝나기 1시간 5분 전에 올려드리는 테슬라 월가 국제 뉴스까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1시간 봉 차트인데요. 오늘도 마이너스 4.84. 자, 1시간 봉을 쭉 보면 상승 추세가 좀 꺾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의 모습, M자형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 플러스로 전환시키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좀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하루 종일 변변한 반등 없이 흘러내린 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러분 며칠 전부터 시장이 계속 우리한테 이런 시그널을 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내리다가 중반부터 좀 말아오려고 끝에 좀 올리고 내리다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시장이 폭폭 내렸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올라가다 토해내는 것도 안 좋지만 내려갔다가 겨우 반등이 돼서 마지막에 좀 말아올리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모습은 여전히 계단식 상승이죠. 자, 일단 요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면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참 일단 듣기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좀 있나? 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세수가 확보되면 자국의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가 단순한 엄포형 혹은 외교적 수단을 넘어 감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협회 만찬 행사에서 우리는 재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특히 막대한 양의 관세와 결부하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청난 돈이 관세로 들어올 것이라며 이것이 효과를 거두면 소득세 제도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는 채 한 국가로부터 연 600억 달러 87조 원의 관세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87조 원? 어딜까요? 대한민국인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소득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관세 수입으로 벌충하는 방안을 거론했는데요. 이어 취임 직후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상응해 물리는 상호 관세를 잇따라 내놓고 있고 요즘은 여러분 아시죠? 다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전날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저도 국세청 없애는 거에 동의합니다. 미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IRS 진짜 싫어합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에 따라 멕시코 내 생산 기지를 통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후에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던 대형 자동차 공장 건설이 중단되었다며 우리는 우리의 디트로이트를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됐다며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 관세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그래서 인도에 공장을 세우려는 지금 머스크하고 계속 지금 갈등이 있는 거죠. 트럼프는 캐나다를 겨냥해 그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목재, 석유, 가스 등에 대해 관세를 내야 된다. 그들은 미국의 51번 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으로 구성된 브릭스를 언급하며 어느 브릭스 국가라도 달러 파괴를 거론하면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150%! 와, 깡패네 깡패. 자,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25대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맥킨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윌리엄 맥킨리는 1897에서 1901년 사이에 미국 대통령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 덕분에 미국이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부유한 시기를 보냈다며 맥킨리는 관세 사나이였다. 그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약탈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지. 어찌됐든 마가 아닙니까? 마가. 트럼프의 눈에는 미국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진짜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민들의 소득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텍스를 안 내는 거야. IRS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저도 트럼프를 되게 사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트럼프는
머리 좋아. 지금 머리 좋아. 아마 머스크가 손잡고 지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팀 쿡을 향해서 공장 다 가지고 미국 들어와 그랬습니다. 일단 와 했더니 사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하더라도 그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게 어때? 그랬을 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되면 아이폰 가격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하고 거절을 했죠. 자, 팀 쿡이 여기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사실 트럼프도 알죠. 데리고 들어오란다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받아냈고요. 자, 미국의 관세 탓에 미국 소비자 5년 장기 인플레이션이 1995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보고서 관련 활동 중단을 행정명령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한국에 있는 분들처럼 또 LA 한인타운에 있는 분들 좀 집에서 많이 시킵니다. 집에서 많이. 그래서 지금 1위 자리를 내준 누구죠? 예, 월마트. 어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10몇 년 만에 아마존이 월마트를 지치고 올라섰다고 합니다. 저도 뭐 베스트바이, 뭐 그다음에 뭐 아마존, 뭐 이베이, 뭐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뭐 마이크로세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저렴한 곳 있거든요. 어떤 걸 산다 그럴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마존. 근데 그게 단지 여러분 가격이 싸서뿐만에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그쵸, 그냥 리턴이 쉬우니까. 뭐 코스트코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대량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리턴이 쉬우니까. 저도 뭐 가까이 뭐 크로거죠, 여기 랄프스 막 이런 데서 뭐를 사서 리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리턴할 만한 물건도 팔지도 않지만 그냥 거기서 사면 그냥 맛이 없어도 뭐 그냥. 근데 코스트코는 믿고 보는 코스트코, 믿고 보는 아마존. 물론 리턴 때문에 거기서 물건을 사는 건 아니지만 집에 가만히 있어 딜리버리 해주고, 그렇죠? 또 좀 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규모의 미국 진출 대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각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박하냐면 어느 나라도 온대 하면서 계속 상대국을 압박하는 거야.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들한테. 자, 폭스바겐이 세계 1위 배터리 중국 기업이죠. CATL과 전기차 협력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을 따라 바꾼 펩시와 끝까지 고수하는 코카콜라. 과연 소비자들의 선택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처럼 한번 재미있는 영상 댓글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 따라 입장을 바꾼 펩시가 이길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고수하는 코카콜라가 이길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댓글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콜라를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요, 콜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방금 저희 고양이가 물을 쏟았습니다. 코카 깜짝 놀랐네. 오줌 싼 줄 알고.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합니다. 그냥 콕이 좋더라고요. 네. 스타벅스를 누른 대륙의 커피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루이싱 커피입니다. 작년 4분기 매출이 36%나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루이싱 커피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됐다가 어떻게 됐죠? 사기치다가 쫓겨났죠. 저런 커피는 먹으면 큰일 납니다. 뭐 중국 사람이 저희 미즈놀 영상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중국 먹거리는 쳐다도 보지 맙시다. 자, 어저께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정보효율부위원회가 자율주행 감독 공무원을 무더기 해고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조금 들여다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번에도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나와서 같이 공동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했죠? 머스크는 뭐 이득 보는 거 하나도 없다.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밥 먹고 팁을 내는 것조차도 서비스에 대한 표시인데, 서비스가 그지 같으면 팁을 내겠습니까? 1불 딱 내고 왜 너가 1불밖에 못 받는지를 얘기를 하지. 근데 넉넉하게 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요즘 이제 팁이 상당히 좀, 팁도 부담되죠. 요즘 미국 상황 자체가 다 서비스 받은 거에 대한 응당한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저도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잖아요. 투고해가는 손님들한테도 팁을 요구하더라고요. 어떤 직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포장도 해주고 뭐 이거 뭐죠 투고 박스도 넣어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팁도 안 넣고 투고 해가는 손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도 여기 인사이드 안에서 다이닝에서 먹으면은 반찬도 리필해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팁을 내는 거지. 응? 야 근데 진짜 본인은 그래놓고 본인은 투고할 때 팁 1불도 안 내는 거 있지.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참말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두 불인 것 같아요. 같은 업종에 일하시다 보니까 다른 데서 그냥 뭐 하시면 더 후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저도 유튜버지만 정말 다른 유튜버들 보면 제가 진짜 저도 막 도와주거든요. 멤버십도 가입해주고 막 해주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는 전혀 또 다른 짓 하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돕고 삽시다. 트럼프가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젤렌스키 패싱, 유럽연합 패싱하고 푸틴하고 직거래하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취임 한 달 만에 29개.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증거가 29개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정은아 만나자, 푸틴한테 푸틴 만나자, 뭐 오늘도 시진핑하고 통화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통화했다고 해도 시장은 내려왔죠. 푸틴과 러시아는 만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계속 벤치를 놓고 있어요. 벤치를 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도 계속 하는 말이 뭐죠? 준비가 안 됐다. 너네 로드맵이 없지 않느냐. 말만 그러지 않느냐. 뻥까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 서로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 깊으니까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근데 좀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한테 만나자 그러는데 푸틴이 계속 다음에 봐. 급할 거 없어. 뭔가 좀 매달리는 모양새? 이거는 또 아니죠. 그렇죠? 자, 로컬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게임스탑의 CEO인 라이언 코엔 아시죠? 생긴 건 약간 메시 닮았는데 좀 칩하게 생겼죠. 최근 몇 달간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의 지분을 700만 주 늘렸다고 합니다. 현재 1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알리바바 잘 가네. 응? 잘 가네. 그렇죠? 더불어서 JP모건이 알리바바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제출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최근 잘 가는 이유가 있죠. 몇 가지 중요한 뉴스들. 오늘 국방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방 예산 삭감은 완전히 거짓 뉴스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금을 재집중하고 재투자해서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군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란티를 살짝 언급했으면 팔란티가 오늘 V자 반등을 이했을 텐데 팔란티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즈노래 방주로 오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오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깝다 더 빠졌네. 이 급락하는 모습일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대응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제가 미즈노래 공부방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번에 이제 우주 6기 졸업하잖아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하나가 차는 얘가 왜 이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제까지 시간을 왜냐하면 먼저 들어와서 공부하는 선배들이 앞서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주놀은 등대지기 힘든 시장일 때 여러분을 돕고 정말 뼈를 갈아넣고 있거든요. 한번 저 믿고 자 이제 4시간 50분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공부방 지원하시게 되면 제가 마지막 막차 태워드려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네로 공부방은요. 닥치고 종목 중심, 종목 이야기만 합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렇다고 맨날 리딩만 하지는 않아요.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종목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장이 그렇거든요. 힘든 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VIP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실전, 스캘핑부터 시작해서 스윙 투자하는 것까지 포트폴리오 다 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전 중심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힘내시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주말에도 저희 미주놀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한 분들이 있어.
몰라 이제 구독 안 하든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아무튼 구독하시고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신속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